네, 안녕하세요. NFT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혹시 디지털 건물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을 통해 개인이 가지는 브랜드와 지식재산 및 컨텐츠를 판매하여 부수입을 창출하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보통 온라인상의 부수입으로 이어져 실제 건물 월세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디지털 건물주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건물을 사려면 투자금이 있어야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내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하는 등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초기 비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이들 도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내용이 메타버스의 가상부동산 또한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메타버스에 나의 건물이 가상으로 남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메타버스 랜드란 NFT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상 내 가상부동산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 가치가 늘어남을 바라고 구입하는데 가상부동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가상 건물이 있는 플랫폼, 유저의 수 또는 가치가 올라가면 가상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내가 소유한 가상부동산을 임대로 줄 수도 있고 쇼핑몰을 짓거나 전시관, 파티장 등 내가 원하는 컨셉의 건물을 지어 수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메타버스의 가상 토지를 랜드라고 부르며 이 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랜드 오너라고도 부릅니다. 요약하자면 가상 부동산으로 현실 부동산처럼 투자, 건축, 수익화 모델이 가능한 거죠. 물론 컨텐츠 개발 목적이 아닌 단순 투기 목적도 가능했습니다. 이를테면 가상 부동산 구매 붐 당시 예를 들어 더 샌드박스의 경우 초창기 5만원대 가격의 단일 랜드가 1,500만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실 부동산의 집값 상승을 비교했을 때 당시 NFT와 메타버스 붐으로 가상 부동산은 매력적인 투자처였던 거죠. 하지만 실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NFT와 메타버스 시장이 악화되자 큰 수익을 맛볼 랜드 오너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손실을 본 유저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현재 코인의 하락과 함께 가상 부동산의 가격대는 하락을 거듭한 상태입니다. 기대했던 활용성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메타버스라는 생태계가 아직 미완성의 상태이기에 더욱 가치가 하락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가상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현재 극소수입니다. 대표적인 가상부동산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만 해도 200만 유저가 확보되었다곤 하나 현재 1일 사용자는 4만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견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도 당장은 매력적인 부분이 없으며 향후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과 VR, XR 기기나 플랫폼들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야만 확실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경험 삼아 또는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하고자 가상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 채널명만 봐도 알 수 있듯 저는 이 시장을 좋게 바라보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했던 가상부동산의 대표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를 잠시 구경해 보겠습니다. 더 샌드박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들이 가상세계를 창조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가상부동산과 오브젝트를 구매하고 창작물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알파 시즌으로 정식 버전 출시가 아닌 점, 그로 인해 컨텐츠의 수익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가장 대중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준비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샌드박스의 생태계를 4개의 키워드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랜드, 복스 에딧, 게임 메이커,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먼저 랜드는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과 같은 크기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1 곱하기 1 크기의 단일 랜드는 가로 96m, 세로 96m의 정사각형이며 높이는 128m입니다. 이 가상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오너이자 크리에이터이자 건물주가 되는 거죠. 땅을 구매해서 부동산을 소유한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땅 위에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디자인과 컴퓨터 개발 기술이 없는 유저는 단순 투기의 목적만을 가져야 하나?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유저 친화 제작 툴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복스 에딧은 유저들이 사람, 동물, 식물, 그리고 도구 등
다양한 3D 사물을 제작하고 애니메이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무료 PC 맥 3D 복셀 모델링 패키지입니다. 세 번째 게임 메이커는 누구든지 3D 게임을 무료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임을 몇 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비주얼 스크립팅 덕분에 유저들은 개발을 위해 코딩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시장인 웹 기반 마켓플레이스에서 유저들은 복스 에디스로 만든 창작물들을 업로드하고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컨텐츠 창작과 수익화 부분에서 탈중앙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 더 샌드박스의 기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더 샌드박스는 일반 유저 또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기에 이후 메타버스 산업이 활발해진다면 가장 주목받는 가상부동산 플랫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디센트럴랜드, 아더사이드, 어스2 등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아직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플랫폼은 없기에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들어 지식재산과 컨텐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동시에 위상 또한 높아졌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인해 NFT 또는 토큰 형태도 IP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조명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자신의 컨텐츠와 창작물을 통해 100% 소유권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가상 공간인 랜드, 즉 메타버스와 웹3 이코노미에서 가상자산을 창출해내는 공간인 랜드는 향후 디지털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가치로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메타버스 가상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